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캐피털 게인 텍스, 이 자본 이득세를 2배 인상할 것이다 라는 보도를 한 후에 대통령이 공식 발표를 앞두고 백악관이 어제 증세한 골자를 내놓았습니다. 주식 보유자 4명 중에 3명 꼴은 증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소셜 시큐리티 매달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1년에 한 번씩 생계비가 조정이 되는데 은퇴자들의 오르는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아주 조금씩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LA 해안에서 독성물질 DDT가 담겼을 것으로 보이는 통 수만 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나온 대로 캐피털 게인 텍스, 이 자본 이득세를 롱텀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들의 경우에 현 20%에서 39.6%로 거의 2배 인상한다 하더라도 주식 투자자 대다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스위스 투자은행 UBS에 따르면 네. 주식 보유자 약 75%는 이번 캐피탈 게인 텍스 증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4명 가운데 3명 꼴인데요. 그 이유에 눈길이 갑니다. UBS는 이 증세 대상이 되지 않는 75% 정도가 다름 아닌 은퇴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나머지 25%는 은퇴 계좌가 아닌 과세되는 계좌입니다. 은퇴 계좌라는 거는 401k 같은 거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401k처럼 그런 직장을 통한 은퇴 플랜 그리고 또 개인 은퇴 계좌를 모두 IRA. 말하는데요. 맞습니다. 401k, IRA. 네네. 이런 은퇴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매입했다면 자본 이득세 인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에 더해서 기부금 또는 해외 투자자들 역시 자본이득세 대상이 되지 않고요. 기부금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과 같은 네. 세금 면제 기관들이 보유하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은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도 요즘 이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하는데 이처럼 미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낸 경우입니다. 네네. 그렇게 보면 전체 주식 보유자 7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401k나 IRA 등을 통해서 투자를 했더라도 이게 뭐 언젠가는 세금을 내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그렇습니다. 네. 공제를 받는 거니까 언젠가는 세금 내야 할 때가 오긴 하죠. 그래서 트래디셔널 프리텍스 어카운트, 그러니까 전통적인 세전 계좌를 통해서 은퇴 자금을 현재 모으고 있다면 돈을 찾을 때 이때 그렇죠, 소득세 그렇죠. 내야 하겠고요. 근데 이제 라스의 경우에는 그 미리 세금 납부하고 하는 거니까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진 않고요. 네네. 그런가 하면 나머지 25%의 경우에도 모두 증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소식인데요. 네, 앞서 전해드린 75% 외에 나머지 투자자 25%는 과세할 수 있는 그런 주식 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는 자본 이득세 대상이 되긴 하지만요. 근데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대로 모든 대상 계좌에도 반드시 이런 세금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수입이 매년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람들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 25% 가운데서도 일부에 해당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전체 어느 정도나 이 자본 이득세 증세가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가장 최근 IRS 자료에 따르면 네. 약 54만 명 납세자가 지난 2018년 100만 달러 이상 소득을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그의 소득을 신고한 전체 사람들 중에 0.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경제 자문인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역시 네. 이번 계획은 100만 달러 이상 버는 전체 가계의 0.3%만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1000가구 중 나머지 997가구는 관련이 있는 변화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자본이득세 인상이 너무 큰 부담이 아닐 뿐더러 기업 투자에 걸림돌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연간 100만 달러 이상 벌지 않는다면 이 추가 세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캐피탈 게인 텍스 인상 보도가 나온 직후에 증시가 출렁였던 건 100만 달러 이상 벌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네. 100만 달러 이상 소득의 사람들이 세법 바뀌기 전에 미리 돈 다 찾아서 빼서 증시에 타격이 있을 거고, 그럼 자본이득세 증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위기가 일었던 건데요. 근데 정부는 계속해서 대상은 극히 일부라는 점, 대다수 미국인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소셜 시큐리티 받으시는 분들 매년 한 번씩 생계비 조정 수준이 실제로 현 물가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 소식이에요. 네, 소셜 시큐리티 연금 받아 생활하는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소셜 시큐리티에서 Cost of Living Adjustment, 생계비 조정을 해주는 수준이 올해 1.3%였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대부분 이제 베네핏 받는 은퇴자들에게 한 달 평균 20달러 정도 더해지는 네. 수준입니다. 네. 근데 이 20달러로는 사실 택도 없다는 택도 없죠. 평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은퇴자들이 그보다 더 많이 오른 물가에 돈을 지불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얼마나 빠르게 오르고 있길래 그렇습니까? 2020년 지난해 3월부터 네. 2021년 3월,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네네. 1년 동안 은퇴자들이 지출하는 여러 부문에 걸쳐서 물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네. 우선 자동차와 트럭 렌탈, 이 부분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요. 네. 31.2% 올랐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런드리 이퀴먼, 세탁 장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24.2% 올랐고요. 네. 개솔린 비용 22.2% 비싸졌습니다. 그다음 홈 히팅 오일, 난방비 20.2%. 뭐 그리고 이 외에도 비프 로스트, 그러니까 소고기 11.2%. 그다음 포크 로스트 찹스, 돼지고기가 10.5%. 그다음 과일 중에서도 감귤류, 이 시트러스 프루트이라는 게 9.8% 상승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자동차와 트럭 렌탈이 가장 큰 상승폭 보였다고 전해드렸는데 중고차, 중고 트럭 역시 9.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다음 뭐 꼭 필요한 물건들, 화장지, 페이퍼 타올 이런 건 7.9%, 그다음 사과 7.4%, 참치캔 7.1% 등이고요. 이 밖에 미용, 이발 이것도 5.9%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자꾸 무슨 인플레이션은 아니라고 그런 그러니까요. 보도만 나오고 말이죠. 네네. 아니 실제로 우리가 가서 돈을 써보는 사람은 그걸 아는데 무슨 통계는 자꾸 이렇게 아니라고 그러고 나오니까 참 이게 좀 우습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뭐 고기류는 거의 10%씩 다 오른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많이 오른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나이 들어서 걱정되는 게 의료비, 약값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처방약이나 의료비, 그건 그래도 지난 1년여간 거의 오르지 않고 네. 그 1년 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피지션 서비스라고 네, 그 네, 부분을 네. 또 따로 조사했는데 네. 이건 5.3% 올랐습니다. 이 밖에 집에서 생활하는 노약자들 돌봄에 있어서도 비용이 5.9% 비싸졌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더 큰 문제는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물가가 네. 더 많이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말이에요. 네. 하지만 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생계비 조정은 그를 따라가지 못할 게 분명해 보이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그만큼 소셜 시큐리티 연금 받아서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구매력이 줄어드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상하지 못하게 좀 더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우려가 큽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서부 해안에서 기업들이 폐기한 독성 물질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통 수만 개가 발견이 됐는데요. 네, 이건 UC 샌디에고에서 촬영한 겁니다. UC 샌디에고에서도 스크랩스 해양연구소, 여기서 최근 LA 해안과 산타 카탈리나 섬 사이에 그 해저 구역 이미지를 촬영했는데요. 네. 연구진은 36,000에이커가 넘는 구역을 촬영해서 그 이미지 속에서 액체를 담은 통으로 보이는 물체 27,300여 개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그동안 이 구역의 침전물, 또 해양 동물 등에서 과거 살충제로 쓰였던 거죠. DDT. 네. 이게 검출된 점을 비춰볼 때 이번에 확인된 이들 통에 DDT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실제 DDT가 담겨 있는지 그거는 추후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해온 기록에 따르면은 이 연구진이 조사한 구역은 남과주에 있던 기업들이 이전에 이 산업 폐기물을 버리던 곳이라면서요. 네,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1930년부터 40년간 산업 폐기물을 버렸던 곳입니다. 근데 이게 1972년에 법이 제정되면서 바뀌었고요. 그 후에야 이제 업체들이 해양 폐기를 멈췄다 하고요. 그래서 연구진은 조사 구역의 DDT 약 350톤에서 700톤 가까이 버려졌을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통에서 그 액체가 뭐 샜는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보니까 드럼통이더라고요. 오래됐으면 이제 사가서 세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 장소가 말입니다. 이 팔로스 보데스하고 카탈리나 아일랜드 가운데 중간에 그 있던 심해 지역이더라고요. 네. 이게 바로 우리 바로 옆바다에서 지금 그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샜으면 사실 저희가 뭐 산타모니카 해변을 간다고 해도 그게 영향이 있겠죠. 당연하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